주로 50대 이상 되시는 프랑스 아저씨들이 뭐 나보고 보졸레 마시라고 와인 같지도 않은 걸 추천하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는 여자 임소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내추럴 와인 전문 비스트로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졸레 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앞쪽에는 보졸레 누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상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보졸레 누보를 미리 구매해서 한번 실만 영상을 덧붙여 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졸레는 프랑스에서 와인 만드는 지역 이름이고 누보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졸레 와인, 즉 보졸레 지역에서 햇포도로 만든 햇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0시에 전 세계에서 판매가 시작되고요. 각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프랑스 사람보다 8시간 먼저 보졸레 누보를 드실 수 있겠네요. 세계에서 제일 큰 와인 이벤트 중 하나고요. 전 세계인들이 올해 갓 만든 보졸레 와인을 마시면서 축제를 합니다. 보졸레 누보는 와인이긴 와인인데 일반 와인이랑은 양조법도 꽤 다르고 스타일도 꽤 달라요. 포도는 보통 9월 전후에 수확하는데 이때 수확된 포도로 만든 2020년 빈티지 와인은 아무리 빨라도 사실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와인숍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정도는 양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보졸레 누보 와인은 마세라시옹 카르보닉이라는 양조 방법 때문에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 양조를 끝내고 병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어떤 와인 스타일의 와인이냐면 타닌도 적고 부드럽고 달달한 뉘앙스의 레드 와인이에요. 알코올도 상대적으로 낮을 확률이 많고요. 색도 상대적으로 정말 연해요. 특히 바나나, 사탕, 계피, 딸기 같은 아로마를 가지는 걸로 유명합니다. 와인은 와인 생산자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졸레 누보는 사실 무거운 스테이크나 그런 식사랑 곁들이는 와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식전주로 마시기 좋게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친구들과 간단한 안주로 가볍게 한잔할 때 아주 좋고요. 온도는 거의 화이트 와인 정도로 시원하게 칠링하셔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몇 년씩 묵혀두는 용도로 만든 와인이 아닙니다. 올해 빈티지 와인은 올해가 가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국에서 소믈리에로 일하는 친구가 편의점에서 2018년산 보졸레 누보 와인이 판매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호기심에 일부러 묵혀두고 마셔보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소비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졸레 누보를 한 박스를 예를 들어 산다면 12월 초에 보통 크리스마스를 지나기 전에 좀 다 마셔서 없애버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두 병 남겨서 6개월, 1년 후에 마셔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용도의 와인이 아닙니다. 보졸레 누보가 뭔지 정말 간단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보졸레 누보가 다른 레드 와인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까 말씀드린 마세라시옹 카르보닉이라는 양조법이 그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전 세계인들한테 유명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또 와인 TMI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졸레 누보의 양조법을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레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레드 와인 기준입니다. 수확 후에 포도 송이를 통째로 혹은 알알이 떼어서 혹은 절반반으로 이렇게 통에 넣습니다. 여기서 양조가 잘 되라고 포도를 조금 으깨주기도 해요. 그러면 통 안에서 포도 껍질과 과육 부분, 씨앗, 그리고 포도 주스가 분리되겠죠.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고 중간에는 포도 주스가 있습니다. 침출 작업이 잘 되라고 아르에를 막 섞어주기도 하고 양조통에서 와인 주스를 빼서 위로 이렇게 다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작업을 거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포도 껍질이나 씨앗에서 색, 맛, 타닌 이런 게 우러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바로 불어로 마세라시옹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침용 작업, 침출 작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녹차를 우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제 와인은 한 2, 3일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가벼운 레드 와인은 한 10일 정도, 장기 숙성하는 와인은 몇 주간 이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많이 우리면 당연히 탄닌이 세고 파워풀한 와인이 되겠고, 적게 우리면 색이 연하고 가벼운 와인이 되겠죠. 이 침출 작업과 동시에 알코올 발효까지 같이 진행하는데요. 알코올 발효는 산소가 필요한 발효예요. 그래서 커다란 양조통의 뚜껑을 열고 이 작업을 합니다. 적당히 색과 맛과 타닌이 우러난 것 같으면 찌꺼기는 두고 이제 위에 주스만 걸러주고요. 그리고 혹시 알코올 발효가 덜 끝났으면 남은 알코올 발효를 진행해서 몇 달 혹은 몇 년간 숙성을 한 다음에 병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사실 그 와인 양조법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비해서 보졸레 누보의 양조법은 뭐가 다르길래 맛과 향이 다를까요? 보졸레 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세라시옹 작업이 달라요. 마세라시옹 캬르보닉이라는 테크닉을 쓰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산화탄소에 의한 침출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 껍질에서 그 색과 맛과 향과 타닌을 추출하는 침출 작업을 산소 없이 무산소로 한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알코올 발효는 어때요? 일어나지 않겠죠. 일반 와인은 알코올 발효와 침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보졸레 누보는 이산화탄소가 채워진 양조통에서 침출 작업을 먼저 하고 후에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마세라시옹 카르보닉을 하려면 산소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 그 양조통에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세라시옹 카르보닉 작업을 위해서는 포도 알이 상처에 입지 않고 알알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데요. 손수확을 합니다. 손수확을 해서 포도를 다치지 않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최대한 으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양조통에 넣습니다. 서로 눌려서 무게 때문에도 으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조통도 보통 조금 작은 걸 쓰고요. 혹시 큰 걸 쓴다 하더라도 높이가 낮은 걸 써서 아래쪽 포도가 다치지 않게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양조통에서는 이제 세포내 무산소 발효라는 걸 시작하는데요. fermentation intracellular라는 거 합니다. 포도 알 속에 효소에 의한 발효를 하는 건데요. 이 효소 발효 때문에 보졸레 누보는 독특한 풍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반 레드와인을 이렇게 으깬 포도로 즙이랑 찌꺼기랑 이렇게 섞어주면서 침용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마세라시옹 카르보닉은 포도알을 알알이 살려놓고 겉에서 안쪽으로 침출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에 있는 풍미가 포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슈퍼에서 사온 검붉은 포도의 껍질을 까보면 속은 의외로 색이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침출 작업을 거친 포도 껍질을 까보면 알맹이가 색이 들어서 검게 변해 있어요. 이러면 잘 된 겁니다. 마세라시옹 카르보닉을 할 때 온도는 한 20도에서 23도 정도로 맞추고 일반적으로는 3, 4일에서 최대 15일 정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후 이 포도를 압착해요. 거기서 나온 주스만 가지고 이제 산소를 쐬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알코올 발효를 시작합니다. 보통 화이트 와인 만들 때 이런 스킬을 쓰거든요. 이제 포도를 따와서 쭉 압착해서 주스만 가지고 양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졸레 누보는 이 알코올 발효는 화이트 와인처럼 하는 겁니다. 알코올 발효는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고요. 와인 메이커가 원하는 알코올 도수가 나오면 이제 와인을 잘 걸러서 병에 담아서 얼른 트럭이나 배나 비행기에 실어서 세계 각지에 보냅니다. 여기에 또 스미 마세라시옹 카르보닉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머리 아프시죠?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호기심에 이것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빠르게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 양조 탱크에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양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은 CO2를 탱크에 가두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일반 양조 방식대로 합니다. 포도를 탱크에 담아서 밑에 포도가 무게 때문에 막 으깨지면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겠죠.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얻냐?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효모가 포도 속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이라는 아기를 낳고 부산물로 CO2를 방출해요. 샴페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 그 기포를 얻는 거거든요. 일반 와인 양조에서는 양조통의 뚜껑을 열어서 이 이산화탄소를 다 날려줍니다. 근데 스미마세가시온 카르보닉 과정에서는 뚜껑을 닫고 이 이산화탄소를 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이제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점점점 쌓여가겠죠. 그럼 위에 으깨지지 않은 포도들은 무산소 세포내 발효를 시작하겠고, 포도의 절반, 그러니까 밑에 깔아앉은 포도들은 알코올 발효를 계속 하겠죠. 이렇게 반은 마세라시온 카르보닉을 하고 반은 일반적인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해서 스미 마세라시온 카르보닉. 이 스미가 그 일본말 스미마생 할 때 스미가 아니고 불어로는 절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미 마세라시온 카르보닉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달달한 이런 과일 주스 같은 와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일반 레드와인스러운데 이런 가벼운 풍미를 얹고 싶다 할 때 이 테크닉을 많이 쓰고요. 요즘에는 많은 도면들이 사실 100% 마세라시온 카르보닉보다는 스미 마세라시온 카르보닉 방법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졸레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갸메라는 품종을 사용해서 레드와인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졸레 누보도 거의 갸메 품종을 많이 쓰는데요. 다른 품종을 섞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맥시멈 한 15% 다른 품종을 블렌딩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샤도네, 알리고떼, 뮤스카데, 피노그리, 피노누아 뭐 이런 거를 조금 섞을 수 있는데 많이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이 마세라시온 카르보닉이라는 양조법은 보졸레뿐만 아니라 루아르나 다른 지역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마시기 편한 와인을 만들려는 와인 메이커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보졸레 지역에서는 햇와인 만들면 보졸레 누보라고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햇와인을 만들면 vin primeur, 그러니까 햇와인, vin nouveau, 새 와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시장에 출시됩니다. 보졸레 누보를 얘기할 때 정말 주의할 점은 보졸레 누보와 일반 보졸레 와인은 완전 다른 와인이라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가 되면 보졸레 누보 와인 프로모션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그냥 한 병 사 드셔보고 이게 보졸레 와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졸레 지역에서는 1년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가 보졸레 누보로 판매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전통 레드와인 스타일이에요. 보졸레 지역은 사실 가성비가 좋고 정말 맛있는 레드와인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장기 숙성도 가능한 멋있는 보졸레 와인을 만드는 집들은 오히려 이 좀 싸다고 생각되는 이런 보졸레 누보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제가 일하는 그 프랑스 식당에서도 일반 보졸레 와인을 추천드리면 주로 50대 이상 되시는 프랑스 아저씨들이 뭐 나보고 보졸레 마시라고 와인 같지도 않은 걸 추천하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졸레 누보랑 보졸레 와인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와인입니다. 사실 19세기부터 포도 농사를 짓고 그의 농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햇와인을 나눠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가 점점 발달되면서 1950년대에는 유독 파리지앵들 사이에서 이제 보졸레 햇와인을 마시는 게 엄청 트렌디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졸레 사람들이 파리 쪽으로 와인을 잘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차츰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특히 보졸레 누보 생산량의 절반이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11월 셋째 주 시작하는 일요일입니다. 목요일 0시부터 판매 가능하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구매했냐고요? 사실은 와인 생산자들이 미리미리 판매처에 이렇게 보내놔요.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지금 식당 영업을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 3, 4일 전에 이미 보졸레 누보를 다 주문한 걸 받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주로 가는 내추럴 와인숍에서 이미 받은 물량 중에 한 병을 조금 빼주셨어요. 2병을 준비했는데요. 프랑스 로시옹 지역의 햇와인과 이제 보졸레 누보 이렇게 한번 테이스팅한 영상 보시죠. 그럼 제가 미리 따놨는데요. 한 병은 보졸레 누보 와인이고 다른 한 병은 로시옹 지역에서 만든 햇와인이에요. 보졸레 누보나 햇와인은 조금 화이트 와인처럼 시원하게 칠링해서 드시면 더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칠링백에 조금 넣어놨고요. 첫 번째 와인은 도멘데이 코로트이라는 데서 만든 보졸레 누보입니다.
큐브의 이름은 써져 있듯이 Route de Cuve라는 거고요. 빈티지는 당연히 2020년이겠죠. 품종은 말씀드렸듯이 갸메입니다. 두 번째 와인은 루시옹 지역에서 만든 와인인데요. 큐브의 이름은 앞에 적혀 있듯이 옥토버라는 큐브 이름인데, 옥토버는 10월이라는 뜻이에요. 네, 풀라 루즈라는 곳에서 만든 거고요. 품종은 시라 베이스예요. 알코올은 11.5도, 굉장히 알코올이 가볍죠. 둘 다 내추럴 와인이고요. 한번 그러면 시음해 볼게요. 와인 시음할 때는 시음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눈, 코, 입 순서대로 시음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낮은 이 옥토버부터 한번 시음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맑은 주스고요. 생각보다 침전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은 거의 로제에 가까운, 약간 진한 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제에 가까운 굉장히 옅은 이런 핑크, 붉은 핑크색이고요. 코에서는 이런 붉은 과실, 체리 같은 이런 베리류 과실향이 지배적이네요. 약간의 에피스도 있고요. 한번 마셔볼게요. 사실 굉장히 드라이한데 이 잘 익은 과실 뉘앙스 때문에 좀 달게 느껴지기도 해요. 굉장히 라이트한 바디감을 가졌고요. 코에서 느꼈듯이 정말 잘 익은 베리류 신선한 이런 과실향이 나고요. 루시옹 지역이 프랑스 남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와인 산도도 어마무시하네요. 굉장히 산뜻하고요. 타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굉장히 가볍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단순하지만 마시기 굉장히 편한 와인인 것 같아요. 시라 품종 자체에서 나오는 이런 에피색, 그러니까 후추 같은 에피색 때문에 와인이 그냥 심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미도 있고요. 이런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샤큐터리나 친구들이랑 뭐 육포나 이런 거 사다 놓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놀고 하기에 참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정말 와인이 맛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인도 한번 마셔볼게요. 보졸레 누보. 진짜 보졸레 누보입니다. 아까 그 루시옹의 방프리머처럼 굉장히 색이 맑고요. 의외로 침전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색은 조금 더 진하네요. 아마 침용 작업, 그 침출 작업을 조금 더 진행했겠죠. 여전히 일반 레드와인에 비해서는 색이 굉장히 연합니다. 루비 같은 굉장히 투명한 맑은 느낌의 색이고요. 코에서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특유의 보졸레 누보의 향이 꽤 많이 나는데요. 바나나나 이런 계피 같은 이런 에피스도 나고요. 그리고 딸기 같은 과실향이 많이 나네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와인 역시 굉장히 사실 이렇게 과일 뉘앙스 때문에 조금 달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당도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라이한 편이고요. 과일은 이 루시옹 와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큼한 과실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 익어서 거의 누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과실향이 아니고 굉장히 산도가 살아있는 아삭아삭한 이런 베리류 과실향이 나는데요. 그런 새콤한 딸기향, 아사이베리 같은 이런 종류의 과실향이 지배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탕 같은 향.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메리칸 봉봉, 그러니까 봉봉이 사탕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 사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달달한 사탕류의 아로마도 많이 나고요. 바나나 같은 이런 달달한 향도 은연슬쩍 납니다. 참고로 제가 와인을 마실 때 좀 우물우물 했잖아요. 가글하듯이. 이건 이제 와인에서 공기 접촉을 충분히 못했을 때 레딕시옹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뉘앙스가 살짝 느껴져서 일부러 공기 접촉을 최대한 많이 시켜주려고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아까 루시옹 와인에 비해서 역시 보졸레가 루시옹보다는 훨씬 더 위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산도가 어마무시하네요. 굉장히 새콤한 산뜻한 이런 산도가 있고요. 타닌은 역시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아까 그 옥토버거보다는 약간 더 타닌이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도 조금 더 있고요. 그러니까 산도와 타닌과 알코올이 조금씩 더 많다 보니까 이 와인도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의외로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그 복합미도 조금 있긴 한데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보졸레 누보. 안주 없이 그냥 막 마셔도 잘 넘어가는 그냥 부드러운 이런 느낌의 와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샤큐터리나 뭐 장봉이나 하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간단한 그런 엉트레 같은, 그러니까 가벼운 요리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슈퍼마켓에 목요일부터 아마 한 5유로, 7유로 이렇게 싼 와인들이, 싼 보졸레 누보들이 딱 딸릴 거예요. 근데 저도 호기심에 그런 것도 한번 마셔봤는데 정말 사실 좋게 말해서 그런 달달한 과일향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와인을 나는 완전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칠링해서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이렇게 화학적인 그런 사탕향이 많이 나는 와인도 있거든요. 좀 조심해서 사 드시는 게 좋아요. 맛이 없을 확률이 조금 높고요. 그러니까 보졸레 누보를 제대로 한번 테이스팅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격을 조금 쓰셔서 괜찮은 도메네, 정말 잘하는 도메네 보졸레 누보를 사서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어차피 와인 한 병 사면 혼자 다 드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2명, 3명 모여서 한두 병 정도 가격을 나눠서 테이스팅 하시면 여러 가지 보졸레 누보를 한꺼번에 테이스팅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이번 목요일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목요일이 지나면 구매를 못하냐? 아닙니다. 보통 연말까지 쭉쭉 파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이후에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졸레 누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와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